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화영 씨를 국회로 불러가지고 증언을 하게끔 한 거는 최악의 한 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화영 씨랑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갑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이화영 씨가 이재명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은연중에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씨가 밝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틀림없이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이재명의 목줄을 내가 쥐고 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만약에 혹여나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나를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유감없이 지금까지 보여줬었고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막 난리를 쳤던 게 오마이뉴스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7월 12일에 김영태 변호사와 이화영 두 사람이 접견을 했던 거,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서 민주당은 야 이것 봐봐라 이화영이가 이런 식으로 검찰한테 회유를 당한 게 맞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난리를 쳤지만 우리가 그 녹취록을 봤었을 때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졌죠. 이거는 이화영 씨가 지금 이제 검찰로부터 회유랑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화영이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폭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화영 씨의 접견이 녹취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시 대화를 나눴던 김영태 변호사 본인 스스로겠죠. 아마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씨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온갖 이제 뭐 몸짓과 발짓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제발 입 좀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수신호를 또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공개가 됐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일단 뭐 기사가 나왔던 건 이겁니다.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성태가 이제 한창 이제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폭로가 그냥 허풍과 블러핑이 아니라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 그 김성태가 하는 얘기가 진실이 담겨 있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화영 씨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화영 씨가 두렵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렵다? 이재명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렵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뭐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가 두렵다라고 한 것인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김성태가 팩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것인지 그 녹취록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네,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네. 사실을 굉장히 좀 자,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김성태가 뭔가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자기가 굉장히 좀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김영태 변호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녹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를 검찰이 마찬가지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화영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녹취가 지금 버젓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변호사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이화영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절대로 이게 알려져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이재명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재명을 향한 협박성 메시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가 지금 뭐 폭로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김영태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그거에 대해서 폭로를 했고 그거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졌지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화영 씨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거 말고 또 있다.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재판에 뭔가 개입했다라는 거. 뭔가 이재명의 그 재판에 로비를 해 가지고 무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약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그 과정을 좀 알아요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사실 어떻습니까? 녹취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화영이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 내용을 들어본다면 모든 그냥 메시지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 협박성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제 이화영 씨가 붙였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드는 게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분이 이모 씨라고 있었죠, 그렇죠? 뭐 이름을 뭐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병철 씨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최초로 이제 그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사람이 이병철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직전 날까지, 직전 날도 아니고 이제 그때 모텔의 그 영상까지도 공개가 됐죠, 그렇죠? 계단을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서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들고 모텔에 이렇게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잠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병사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이화영 씨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재명을 둘러싸고 그때까지 해가지고 네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거의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최초로 폭로했던 이병철 씨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자기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 내가 좀 알아요, 내가 그 과정을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이화영, 그 바로 뒤에 했던 얘기가 지금 무섭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맥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그 김영태랑 이화영 두 사람의 녹취록을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라는 게 더 크다라고 하니까 김영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라는 거, 재판 개입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비도 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대납했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막판에 보면은 김영태가 뭐라고 딱 정리를 합니까? 로비, 법원에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도 대납을 했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화영 씨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그랬더니 이화영이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얘기도 들어보십시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영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저희는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이 되어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저한테 따로 또 뇌물을 더 줬다,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한다. 김성태가.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팩트가 있다. 팩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김영태 변호사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씨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자기는 이제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변호비 대납도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 로비를 했다라고. 아니 변호사님 그게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그 내용을 좀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녹취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화영 씨는 지금 김영태 변호사랑 했던 얘기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크게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변호사비 대납 문제 그리고 또 이재명의 그 경기도 지사였을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 이제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날 수 있었을 때 권순일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광장 같은 그런 얘기는 뭐 법무법인 광장 거기에 돈을 댔다라고 하는 건 뭐 김성태 그 얘기는 또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의 재판 거래 로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게 있고 그 과정도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아이 뭐 그거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뭐가 그게 의미가 있겠어? 김성태가 뭐 얘기해봤자 뭐가 있겠어?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형님. 형님 아시는 거랑은 좀 달라요.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다음 얘기가 뭐였습니까? 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화영 씨가 얘기하는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게 혹 자기가 여섯 번째 인물이 되지는 않을까.
전현수 씨에 대한 언급도 이제 그 녹취록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전현수 씨 같은 경우도 아시는 바처럼 극단 선택을 했었죠. 그렇죠? 혹시 자기가 여섯 번째 인물이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요? 그 녹취록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계속해 가지고 아 김성태가 하는 거야 맨날 거짓말이니까 그냥 뭐 그 큰 의미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화영이 딱 잘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현모 변호사에게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김성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화영 씨가 콕 집어가지고 팩트가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랑도 직접 상의하라 이런 얘기까지도 녹취록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영이는 이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자기를 절대로 잘라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법원에 대한 로비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뭐라고 할까? 영화의 한 장면,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